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 외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뉴욕 한인회 이민사 박물관 건립에 25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습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불체자를 2번 울리는 이민 사기에 불체자들이 거금을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고액 연봉자가 서민 아파트에 입주해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드디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 외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코미 국장의 증언은 생방송으로 전달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은 오늘 오전 워싱턴 상원 정부의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풀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그냥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나는 그 말을 수사 중단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데 대해 경악했다며 왜 그렇게 느꼈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 풀린 수사 중단, 트럼프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는가란 질문에 바로 그 세 가지를 그가 요구했다고 답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 자리를 대가로 자신과 거래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하면서 거짓 이유를 댔다면서 나와 FBI의 명예를 거짓말로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나와의 만남에 대해 나중에 거짓말을 할까 걱정돼서라고 말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에는 대화를 기록한 적이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듯 말한 데 대해선 테이프가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주로부터 이민사 박물관 건립 지원금 25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뉴욕주의 커뮤니티 지원금 중 비영리 단체 건물 보수 등을 위한 캐피털 펀딩인데요. 박물관 건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지원받게 되는 캐피탈 펀딩은 지난 4월 뉴욕주 하원 란킴 의원이 뉴욕 한인회를 추천하고 하원 의장이 최근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까지는 주 하원 세출위원회의 세금 체납 여부 등 확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어려움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진행하고 있는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김민선 회장이 지난 2015년부터 기금 모금을 진행해왔고 올해 1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유물 선정과 전시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내일 오후 2시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한 금융 관계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한 지 15년 동안 462억 원을 회수했다고 하는데요. 신고자들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 회수에 나섰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예금보험공사 이정섭 국장은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2002년도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그런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과연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은 저희에게 제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국내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한 금융기관 경영진 또는 대출 채무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회수 금액의 5%에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제보를 기초로 조사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해서 회수하는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보통 액수가 작을 때는 15에서 20% 정도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액수가 커질수록 그 퍼센트는 좀 낮아지지만 어쨌든 최고 상한은 20억이기 때문에 20억까지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2년 5월 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한 이래 2017년 5월 말까지 총 364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462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중 39건을 해외로부터 신고받아 약 128억 원의 은닉재산을 회수했습니다. 해외 사례의 75%는 미주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캄보디아에서 차명으로 구입한 은닉 부동산을 확인하고 800만 달러를 회수해 포상금으로 5억 4,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은닉재산 신고는 전화 1866-634-5235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불체자를 2번 울리는 이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불체자 대대적 단속의 바람을 타고 이들에게서 거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민 사기가 최근 불체자 색출 바람을 타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이민 브로커나 변호사들이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현재 신분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임료 명목으로 수만 달러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해 고객들을 현혹하며 많게는 약 2만 5천 달러씩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불체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 이민국 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자를 받아주겠다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레이 셀러스 소비자 보호국 국장은 일부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 컨설턴트들이 불체자들의 두려움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불체자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야만 합법 체류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만큼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이민 정보는 소비자 보호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어 등 12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연방노동부가 고용주들의 비자 사기와 오남용에 대한 단속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요원들을 대거 동원해 직접 현장 방문 실사를 단행해 취업비자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와 고용주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6일 알렉산더 어코스터 노동부 장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취업비자 사기를 저지르거나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코스터 장관의 이번 성명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업비자 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진행됐던 취업비자 프로그램 검토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취업비자 규정 위반 단속이 더욱 본격화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 각 관련 부서는 취업비자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들의 노동 허가 조건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이 적발되는 고용주에게는 예외 없는 처벌과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코스타 장관은 취업비자 사기와 오남용은 미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 노동부는 취업비자 남용과 사기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며 형사처벌 수단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에 그칠 수 있으나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며 반복적인 규정 위반 고용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를 위해 노동부 산하 임금 노동시간 단속국, 고용훈련국 요원들을 대거 동원한 현장 방문 실사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IT 대기업을 비롯한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치열한 서민 아파트 입주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에 따르면 연수입이 10만 달러 이상임에도 뉴욕시 서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1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8명은 연소득이 25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 아파트 입주 자격을 보다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고소득자임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파격적인 렌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증권 브로커로 연봉이 45만 달러가 넘는 데이비 산스는 2011년 입주 당시 2만 4천여 달러로 수입을 보고했고 부양가족으로 2명의 조카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맨해튼 첼시에 있는 고급 투베드룸 아파트에 살면서 한 달에 722달러만을 렌트로 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체 유닛의 20%를 서민용 가구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421A 프로그램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서민 아파트 입주 자격을 얻으면 이후에는 소득이 계속 올라도 퇴거 조치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산스는 입주 후 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가 신고한 부양가족 조카 2명도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주가 중산층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립대 학자금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어 스칼라십이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이고 단계적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욕주가 엑셀시어 스칼라십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7일에서 7월 21일로 올해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에 한해 자녀가 올 가을 학기에 뉴욕 주립대학과 뉴욕 시립대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올해는 10만 달러까지이지만 2018년 11만 달러로 늘어나고 2019년에는 12만 5천 달러 이하로까지 확대됩니다. 풀타임 학생으로 연간 평균 30학점을 이수할 경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제공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뉴욕주 내에서 취업해야 하고 만약 졸업 직후 타주로 취업하게 된다면 등록금은 10년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변경됩니다. 4년제는 4년 안에, 2년제는 2년 안에 정시 졸업해야 하는 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순위와 큐니 재학생 중 52%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되며 뉴욕주 전역으로는 94만 가구 중산층이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뉴욕주는 계속 이 프로그램의 수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9년까지 100만 명에 달하는 중산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립대학 무상 교육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세가 높은 타운 탑 30위 중에 버겐 카운티에서는 14곳이 포함됐습니다. 뉴저지 주 전체에서 테너플라이는 교육세가 높은 타운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일 스타레저가 주 커뮤니티 페어국 자료를 분석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테너플라이가 지난해 기준 교육세를 가장 많이 내는 타운 3위에 올랐습니다. 주 전체에서 교육세가 가장 높은 30곳 중 14곳이 버겐 카운티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서 가장 교육세가 높은 타운은 맘모스 카운티의 크로아버로 15,079달러나 됐으며 이 지역 주택 소유주의 평균 재산세는 22,323달러로 이 중 68%가 교육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모리스 카운티의 마운튼 레이기 13,537달러로 두 번째로 교육세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테너플라이로 평균 재산세 19,866달러 중 평균 교육세가 12,852달러로 나타나 교육세 비율이 65%를 차지했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이 내는 재산세는 카운티와 타운 정부의 운영, 학교 운영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교육세가 높으면 주택 소유주의 부담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버겐 카운티 상위 14곳의 재산세에서 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7%였습니다. 주 평균은 52%로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한편 버겐 카운티에서 평균 교육세가 $10,000가 넘는 타운은 어퍼 새들리버, 데머레스트, 올테판, 프랭클린 레이크, 리치우드 등 1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위반의 주범은 과속입니다. 뉴욕주는 7일부터 13일까지를 과속 주간으로 정하고 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어제부터 오는 13일 화요일까지 스피드 윅 주간입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 경찰은 단속 경찰 인력을 대폭 늘리고 뉴욕주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배치했습니다. 과속 차량뿐 아니라 안전벨트 미착용과 난폭 운전, 음주운전, 그리고 특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실시한 과속 차량 집중 단속 주간에는 약 2만 1,000건의 티켓이 발급됐고 이 가운데 10,000건 이상의 과속 운전이 적발됐습니다. 뉴욕주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면 45에서 974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원 추가 비용 88에서 93달러와 3에서 11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도로의 무법자인 과속 차량으로 인해 상당수의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주만큼은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운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위험성은 사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대부분은 과속 운전을 일삼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매년 약 4만 2천 명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시와 주 당국의 과속 차량 단속 강화로 올 1월에서 3월 교통사고 사망률은 17%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의원직에 도전한 한인 로버트 안 후보가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로버트 안 후보는 어제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결선 투표에서 13,108표를 획득해 득표율 39.88%에 그쳐 19,761표를 얻은 라틴계 지미 고메즈 후보에게 6천여 표 차이로 패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앞서 로버트 안 후보는 라틴계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34지구의 특성상 당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지지 속에 예선에서 2위로 당당히 결선에 진출해 19년 만에 한인 하원 의원 배출 여부로 관심을 모으며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안 후보는 자신을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한인 커뮤니티의 결집력은 한인 사회가 정치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이 아니고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류 사회에서 또 타민족 커뮤니티에서 한테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됐고 굉장히 우리가 6월 6일 결선까지 간 것만 해도 많은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놀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힘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번 결선 투표 결과 50대 이하의 한인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젊은 층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과 투표율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가 비허가 지역의 마리화나 판매 금지를 연장하는 한편 기호용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하는 등 마리화나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 마련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번 달 만료되는 비허가 지역의 상업용 마리화나 판매 금지 법안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금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비허가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 6그루의 기호용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 역시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슈퍼바이저 마크 리들리 토마스는 이번 법안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에 앞서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마리화나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센스 발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7일 오전 11시쯤 플러싱 MS-164 중학교에 걸려온 전화에 의하면 학교 건물 안에 폭탄을 숨겨놨다며 10분 안에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용의자는 같은 시간 테크니컬 고교에도 폭발 테러 위협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학교는 협박 전화를 받은 즉시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경찰 및 소방국과 함께 학교 내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가정폭력 처벌 강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가정폭력 범죄는 현행 3급에서 2급 혐의로 상향시키고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는 1급으로 올렸습니다. 또 난동 등 위협을 가한 4급 경범죄 혐의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1,000의 벌금형에서 앞으로는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이나 $10,000의 벌금형으로 올렸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5일 호세 페랄타 상원 의원이 발의한 7번 전철 납성분 실태 조사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법안은 MTA와 뉴욕시 대중교통국으로 하여금 공기청정법 준수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납페인트 제거 방안 및 그 예상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11은 최근 시 교통국의 노던 블러바드 자전거 레인 신설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던 블러바드 223 스트릿에서 더글라스턴 파크웨이 사이 구간과 노던 블러바드에서 스프링필드 블러바드 사이 6마일 구간에 보호막이 있는 자전거 전용 레인이 설치됩니다. 노던 블러바드 223 스트릿에서 더글라스턴 파크웨이 사이 구간 서쪽 방향은 한 차선이 줄어들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흐리겠고 맑겠으나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